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해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경매에서 민간업체의 소유권이 넘어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강원도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김진태 지사의 지시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도정 질문에서 확인됐습니다. 김 지사는 원래 낙찰됐던 가격선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는데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북방항로 운항을 위해 지어진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국가항만부지에 민간업자가 건물을 지어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나눠져 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강원도가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처음 44억 원에 시작한 최저 매각 금액은 몇 번의 유찰로 3억 6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지난해 3월 경매 기일에 5억 2천여만 원을 써낸 민간업체가 낙찰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강원도는 10억 원의 매입 예산을 확보하고도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강정호 강원도 의원은 도정 질문에서 1년이 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당시 김진태 지사의 지시로 강원도가 경매 참여를 미룬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지사님 지시,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마지막 4회 4월 10일에 낙찰받을 것, 이렇게 지사님이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김진태 지사는 사용 용도가 국제여객선 터미널로 한정돼 민간업체가 낙찰받을 거라 예상을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당시 조치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였다며 낙찰 금액 수준으로 다시 매입해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나도록 누가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로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그걸 다시 매입을 해서 좀 이게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낙찰받은 업체는 현재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2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확보했던 예산의 2배입니다. 협상을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좀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 범위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한 20억 정도를 지금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그런데 강원도는 매각 협상과는 별도로 업체의 항만부지 무단 점용으로 2억 3천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업체 압박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양측이 제시한 금액 차가 큰 데다 1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상황에서 실제 매입까지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설악산에 3km 넘는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공사가 이르면 한 달여 뒤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환경단체 등이 사업 허가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법적 분쟁과 주민들의 감사 청구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탑승 장소가 들어설 양양 오색지구입니다. 이곳부터 해발고도 1,430m의 끝처까지 3.3km 구간을 오는 2026년 말까지 케이블카로 연결하게 됩니다. 양양구는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6월 중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조달청에서 적격 심사 중에 있고요. 5월 2일 날 가격 입찰 이후에 6월 초에 최종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한 달여 앞두고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5곳의 시민사회단체는 사업 허가에 문제가 있다며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린 1,106명은 환경훼손 우려에도 사업을 강행했고 사업 경제성도 부풀려 평가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인단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비공개 자료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우선 오색 케이블카의 각종 사업 정보가 담긴 환경영향평가 제보안 서류를 공개하라며 청구한 소송의 판결이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사실상 정부가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비공개 처분을 하고 이 사업을 통과시켜준 그런 경위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정보공개 소송을 냈던 것이고요. 국립공원공단은 사업 시행 허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향후 소송에서 이를 증명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민감사를 청구하려는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모든 사업비를 국비 없이 지방 재정으로 충당하려는 양양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낀 주민들이 감사 청구인단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과연 적자를 면할 수 있을까? 과연 손님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7월 8일까지 150명 이상의 청구인이 모여 양양군에 대한 주민감사가 진행되면 5세 케이블카를 둘러싼 공방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지도부 선출 계획이 잇따르면서 강원도 내 당선인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다음 달 1일 후보자 등록을, 다음 달 3일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원내대표에 3선인 이철규 의원, 차기 당대표에는 5선 연임에 성공한 권성동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선에 성공한 송기현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할지 관심입니다. 전국적으로 교수 휴진을 예고한 의대가 늘어나는 가운데 도내 의대 교수들도 집단 휴진과 외래 진료 축소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은 오늘 밤 늦게 주 1회 휴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대는 29일 총회를 엽니다. 앞서 강릉 아산병원 교수 88명이 소속된 울산대 의대 비대위가 주 1회 휴진과 장기 육아휴직을 의결하는 등 휴진 예고가 잇따르면서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인구 유입은커녕 인구 감소세가 가파른 도내 12개 인구 감소 지역에는 주택 구입 특례가 적용됩니다. 지방 소멸을 늦추기 위한 정부의 대책인데요. 횡성과 고성에는 외국인 비자 특례까지 더해져 생활 인구가 늘어날지 기대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른바 지방 소멸을 늦추겠다며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과 영월, 평창 등 강원 12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89개 법정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원주 시민이 서울이나 강릉, 춘천에 집을 하나 더 사면 2주택자가 되지만 횡성 같은 법정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 이하, 실거래가는 6억 원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엔 1주택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3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다 횡성에 6억대 집을 산 은퇴자는 1주택자로 간주돼 당장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165만 원이 절약됩니다. 이 은퇴자가 9억에 취득한 주택을 언젠가 13억 원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고 8,55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특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일가구 주택이 되면 이제 취득세와 재산세, 그다음에 종부세,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양도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재산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횡성이나 이런 군단이 올 수 있는 장애 요소가 됐었는데 횡성과 고성은 호재가 더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장기 비자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국내 대학을 나왔거나 연봉 3,120만 원 이상 외국인이 횡성이나 고성에 거주하면 영주권에 가까운 비자를 받습니다. 횡성에선 이 비자를 최대 35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한 달 만에 벌써 15명이 신청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다가 취업 확정을 받고 이제 이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수한 외국인 인력이 이제 지역으로 유입되는 효과는 있다고. 이른바 세컨드홈 세제 특례와 맞춤형 비자 발급이란 두 가지 정책 수단이 생활 인구를 늘리고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빠르면 1, 2년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의회 상임위원장이 도정 질문을 하는 공식 자리에서 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역 방언이라 해명했지만 공무원 노조는 막말과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도정 질문이 이어지는 자리. 김영복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이 고성에 있는 세계 잼버리 수련장 위탁 문제를 따지다 언성을 높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변명하지 마시고. 아니 변명이 아니고.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잼버리장을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무상 임대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만 배를 채우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직접 잼버리장을 관리한 때도 있었다는 답변이 나오자 이렇게 발언합니다.
91년도부터 해서 옛날 그 국가 먹는 소리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를 보자는 얘기예요. 당시 도정 질문은 도의회 홈페이지와 도청 사무실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도청 내부 게시판에는 귀를 의심했다, 충격적이다, 소리 지르는 의원들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 등 김 위원장의 발언과 태도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모욕적인 발언으로 자괴감을 느낀 공무원들이 많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도의원은 도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진심 어리게 인정하고 진심 어린 공개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 김영복 위원장은 해당 발언은 지역 방언이라며 공직자들을 폄하하는 등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원들하고는 이제 얘기할 때 평상시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용어가 좀 생소해가지고 젊은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이해를 못했을 줄 몰라도 다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부적절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공무원들은 지방 의원들이 직원들에게 하는 막말과 갑질이 이뿐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상임위의 한 도의원이 자신이 세운 사업비 예산을 공무원들이 함부로 조정했다며 막말과 하대를 한 일이 벌어져 소속당에서 제명됐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강원도 의회에 윤리위원회가 있어도 매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의원들의 막말과 갑질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권한을 지방의회가 갖고 있어 의원 부당행위 근절 조례가 있는 곳은 부산 동래구와 중구 단 2곳뿐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지난해 논란을 일으키며 결국 강원도의회 승인을 얻지 못한 학교 전자칠판 보급 사업을 놓고 강원도 교육청이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2,381억 원을 편성한 가운데 전자칠판 보급 예산 151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전자칠판 사업은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지난해 강원도의회가 교육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오는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총연맹 강원지역본부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강원도에서 매년 4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 법에 명시된 것처럼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사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환자 보호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는 지난 1월 강릉의 한 응급실에 낙상 사고를 당한 아내와 방문했다 정밀 촬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응급실 의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환자 보호자를 오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주치 감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 청년 인구 유출 대응과 청년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청년 연령 상향이 추진됩니다. 속초시는 청년 연령 범위를 39세 이하에서 45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5월 16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습니다. 청년 연령이 상향되면 속초시 청년 지원 정책 대상 인구는 기존 18,000여 명에서 24,900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강릉시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옥계지소를 준공했습니다. 강릉시가 31억여 원을 들여 신축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옥계지소는 56종류 88대의 임대용 농기계를 비치하고 있고 야외 실습장도 갖췄습니다. 강릉시는 옥계 지역에 농기계 임대 시설이 없어 옥계와 강동면 일대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성군이 오는 29일부터 2,500여 농가에 농업인 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성군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 경영체를 운영한 2,661명 가운데 자격 요건이 맞지 않는 98명을 제외하고 모두 2,563명에게 가구당 70만 원씩 17억 9천여만 원을 고성사랑 카드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과 접수 확인증을 갖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폐광 지역의 석탄산업 역사를 볼 수 있는 특별전이 내일부터 9월까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립니다. 태백시와 문경시, 보령시 등이 공동 기획한 지역과 함께하는 석탄시대 전시회는 총 5부로 구성돼 지역 박물관의 소장 유물과 광부 화가로 불린 태백 황재형 작가의 작품 등 130여 점이 소개됩니다. 이번 특별전은 강원과 경북, 충남의 3개 폐광 도시가 지난해 체결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준비했으며 연탄의 숨겨진 비밀과 연탄 비누 제작 체험, 각 지역별 석탄 관련 관광지를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등대문화유산 12호인 강릉 주문진 등대에 있는 기관총 탄환 흔적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달부터 한국전쟁 당시 주문진 등대에 발생한 기관총 탄환의 흔적을 조사하고 복원, 보존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